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 가마, 이 테마는 왜 오픈합니다. 원전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가장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원전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BHI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 그리고 또 뽑아볼 만한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두산중공업이 네. 어느새 18% 3만 원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의 100% 가깝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 또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네.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기존에 우리가 갈테마를 가라에서 선택한 테마 중에서 가장 최근 핫한 쪽이 소형 원자 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자력 개발 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워렌 버핏 회장하고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최근에 또 소형 원자력 발전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더욱더 주목받는 것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탄소 중립에 소형 원자료가 사용이 된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BHI 우리 기술 네. 쭉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 코너에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은 두산중공업과 BHI를 조금 네. 더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취지보다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BHI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을 달리는 말에 지금이라도 올라타 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면 네. 살짝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 뒷걸음질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수급적인 요소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지금 열어놨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 수급과 세력들의 강한 손바뀜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상태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가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예, 이럴 때는 이제 공매도 비율 차트에 대한 현황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대차 잔고를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일 전부터 공매도가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쇼커버 현상에 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의 스토리를 엮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주가 지난해까지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이제 올해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하면서 두산중공업과 말씀해주신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두산그룹주가 다 잘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추세 대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단계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좋게 나왔죠. 그리고 또 풍력에 대한 이슈로 그전에 이제 유상증자 전에 한번 네. 올랐었고 이번에는 원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흐름을 좀 보시고 파악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BHI를 네. 좀 주목하시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건 바로 이제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BHI는 대차 잔고가 그렇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매도 출현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제가 볼 때는 공략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BHI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19일입니다. 몽골의 22조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 수주로 해서 처음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4월 22일에 그 원전 소형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서
또 엮여서 BHI가 주목된다고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랠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방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원전주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네. 그때 아마 부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BHI였던 걸로 기억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네. 그때 당시 주가가 한 4,700원 요때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7,600원을 향해 상한가까지 가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그냥 추세 대응? 추세 대응이 맞고요.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요때 말씀드렸는데 네. 주가가 요때 사는 건 아니고 눌렸을 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추세가 좀 깨진다 싶으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세 대응하시면은 아주 바람직한 그 매매 전략이 네.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두산중공업과 BHI 모두 다 조금씩 추세 대응해보자는 의견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중간중간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곽 부장의 갈테마 열어봅니다. 디지털 화폐 보완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건데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었죠. 네. 사실 상황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어디가 네. 수혜를 볼지는 달라지겠지만 네. 일단 관련주를 짚어보자면 네네. 한국정보인증, 한컴미드, 라온시큐어 다양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도 네.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정답이라 볼 수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코너에서 기존에 이제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의와 해당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보면 보완주예요, 보완주. 자, 보완주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백신 여권. 그래서 이 그 보완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이 디지털 화폐, 또 미국에서의 또 디지털 화폐, 중국에서의 디지털 화폐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셔야 된다고 아마도 이번에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린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 갈테마에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에서 진행하면서 최근에 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삼성 SDI가 유력한 것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선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력한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하면은 삼성 SDS죠. 요번에 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그 삼성 SDS 협력사인 SGA 솔루션과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 좋죠. 좋은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삼성 SDS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을 주목하고 싶어요. 조금 더 좀 탄탄한 어떤 뒷배가 있다는 측면에서 네, 네. 그런 종목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S가 네. 뒷받침을 하고 있는 튼튼한 보완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예, 한국정보인증은요, 삼성 SDS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바로 열어놨는데요. 나와 있네, 그죠? 여기서 볼게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뒤에 예. 나 가요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고 네.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본 차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봉상 차트인데 주가가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바닥권에서 네.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공매도 비율 차트로 봤을 때도 최근에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크게 바닥권에서 움직임의 대차 잔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DC 관련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나 한번 갑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에 우리에게 네.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네. 지금 또 한 번 기회는 살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아무래도 하단을 제한하는 게 좋겠죠. 네.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7,000원. 네. 7,000원 유지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관점 유효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10,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정보인증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잡아주셨고요.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오늘도 함께 곽영훈 부장님과 해봤습니다. ECMB와 함께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